네, 안녕하세요. 감탄사가 나오는 제품을 소개하는 어머의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은 일할 때 쓰는 장비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축구 선수는 축구화가 중요하고 골프 선수는 골프채가 중요하잖아요. 저같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 손가락과 항상 맞닿는 키보드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가 차이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하는데 왜 우리 마음에 드는 신발이나 옷을 사면 막 입고 나가고 싶고 그거 입고 가면 하루 종일 기분 좋고 자신감 생기고 그러잖아요. 키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키보드를 사서 쓰면 신나서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저도 키보드를 새로 사면 그날 쓰는 원고는 순식간에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를 모으는 게 취미라 가지고 최근에 세보니까 키보드를 14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현재 메인으로 쓰고 있는 키보드고 사실상 모든 걸 다 갖춘 키보드 아이큐닉스의 F96입니다. 제가 작년에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개인적인 만족도는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순정 키캡이 아닌 제가 알리에서 따로 구매한 말차 키캡으로 교체를 해줬거든요. 원래 키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고 저는 체리 갈축으로 구매를 했어요. 왜 기계식 키보드 하면 체리는 뭐고 게이트로는 뭐고 뭐 카일은 뭐고 막 종류가 많고 또 청축, 적축 뭐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키 하나하나에 삽입되는 이런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 여럿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체리, 카일, 오테뮤, 게이트론. 이 중에 원조는 체리 스위치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스위치가 원래 특허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 특허의 주인이 바로 체리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싸기도 하고 고급 제품으로 쳐주기도 해요. 근데 이 특허가 2014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카일, 오테뮤, 게이트론 등의 회사에서 스위치를 출시를 하고 체리 스위치와 동일한 규격의 스위치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 우리가 키보드를 살 때 체리, 카일, 오테뮤, 게이트론 이렇게 써 있는 건 어떤 회사의 스위치를 썼냐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저것 사용해보면 뭐가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다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도 비싼 걸 쓰면 기분이가 좋지 않아요? 네. 아무튼 아이큐닉스 F96은 모두 체리 스위치를 씁니다. 그리고 선택 가능한 건 청축, 갈축, 적축, 저소음 적축 이렇게 4개의 축이 있는데 이 축은 스위치의 종류인데 간단히 우리 대개는 소리의 차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한데 스위치는 구조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3종류가 있어요. 클릭, 넌클릭, 리니어. 클릭은 누를 때 딸깍하는 소리를 내는 부품이 스위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크게 나요. 그리고 넌클릭은 딸깍 소리 내는 부품은 없는데 눌렀을 때 클릭 되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리고 리니어는 소리도 촉감도 없는 스위치를 말합니다. 근데 스위치를 누르는 소리는 없지만 눌렀을 때 스위치가 이렇게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 소리까지도 줄인 스위치를 앞에 저소음이란 말이 붙어서 저소음 적축, 저소음 흑축 이런 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축은 클릭 스위치의 대표적인 거고요. 갈축은 넌클릭 스위치의 대표, 그리고 적축은 리니어 스위치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스위치에 들어있는 스프링의 압력에 따라서 여러 컬러 스위치들이 있긴 한데 이건 기계식 키보드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아주 덕질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아이큐닉스 F96은 체리 청축, 갈축, 적축, 저소음 적축 중에 고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은축까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공홈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저소음 적축은 핑크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구매할 때 참고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축은 너무 시끄럽고 적축은 심심한 면이 있어서 갈축을 선호해서 갈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와 유선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RGB 백라이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선에 백라이트 없는 모델은 $199, 유선에 RGB 백라이트가 있는 모델은 $219, 블루투스에 백라이트 없는 모델은 $229.
블루투스에 백라이트까지 있는 모델은 $249로 거기에 저소음 적축과 은축은 $10가 추가되는데 백라이트가 없는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블루투스의 백라이트 그리고 갈축을 선택해서 $249에 구매를 했고 관부가세까지 합쳐서 하나로 3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니 무슨 키보드가 30만원이 넘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키보드가 가진 옵션을 다 때려박은 키보드 중에는 생각만큼 비싼 키보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지가 얼마 없습니다. 일단 저는 풀배열 키보드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넘패드가 없는 텐키리스를 쓰자니 사실 저는 위쪽의 숫자키는 특수문자 쓸 때만 쓰고 숫자키는 무조건 넘패드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텐키리스 키보드는 제외하다 보니까 선택지는 99키 또는 96% 배열 또는 라세 배열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키보드의 배열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옵션에 부합하는 이 키보드에 거의 반값 하는 키보드가 있어요. 바로 키크롬 K4거든요. 근데 키크롬 K4는 체리 스위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의 위치도 약간 마음에 안 들었고요. 뭐 이쯤 되면 이걸 사기 위한 변명점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유로 F그룹을 선택을 했습니다. 키보드의 크기는 일반 텐키리스 키보드보다는 가로 사이즈가 조금 더 길었고 제가 키캡 놀이를 하려고 사용하는 한성 ART 모델과는 가로 사이즈가 거의 같았어요. 그리고 풀배열 키보드랑 비교하면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저는 작은 키보드들이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작업용으로는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져서 최소 라세배열 키보드를 쓰거나 풀배열을 써야 하는 성향입니다. 근데 넘패드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은 텐키리스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제품처럼 키보드 사이에 간격이 없이 이렇게 키들을 구겨 넣은 제품들을 쓸 때는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방향키의 위치를 잡는 게 힘든 편이었어요. 맥과 윈도우 모두 호환이 가능하고 모바일 기기들도 지원을 합니다. 블루투스는 최대 3개의 디바이스를 연결을 지원합니다. 유선까지 합치면 총 4대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유선과 무선의 전환은 키보드 아래에 전환 스위치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고요. 펑션 키와 숫자 1, 2, 3번을 조합해서 디바이스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번과 유선은 메인 PC, 2번은 맥북, 3번은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RGB 백라이트예요. 사실 RGB 백라이트는 얼마나 예쁜 패턴을 프로그래밍 해놓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제품은 정말 상당히 마음에 들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도 지원하고 컬러도 RGB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러를 지원합니다. 진짜 예쁘죠? 17가지의 패턴이랑 10가지 이상의 컬러 선택지를 지원합니다. 표현 가능한 컬러는 16만 가지 컬러라고 하는데 이건 RGB 조합으로 나오는 컬러의 조합 숫자니까 R 255단계, G 255단계, B 255단계라서 RGB 제품들에는 다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타이핑할 때마다 빛나는 이 옵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밍이 되면서 애니메이션까지 되는 키보드들이 많지 않습니다. 단순 온오프만으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제품들이 많은데 이 키보드는 키 하나하나 켜지고 꺼질 때 서서히 켜졌다 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팅을 해놔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RGB 백라이트라고 해서 샀는데 정말 휘황찬란한 RGB 백라이트들도 많거든요. 정신없기만 하고 고급스럽지 못한 세팅이 많은데 이 제품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서 따로 매크로를 등록하거나 키베어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것도 꽤나 장점이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자주 쓰는 기능들을 핫키로 등록해놓고 스크린샷 그리고 검색 이런 것들을 버튼 하나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순정 키캡이 너무 아쉬워요.
PBT 염료승화 키캡인데 진짜 순정 키캡도 색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진짜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세세하게 뜯어보면 색이 고르게 도색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살짝 얼룩덜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가 키캡 안쪽에 비치는데 그것도 사실 예쁘게 보이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30만원이나 하는 키보드인데 이런 키캡의 퀄리티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키캡을 별도로 구매해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캡이 퀄리티가 아쉽기는 하지만 색조합이 정말 예뻐요. 이 회사는 제품 디자이너한테 진짜 상 줘야 됩니다. 컬러 조합도 키캡을 제외한 마감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특히 알루미늄 바디도 괜찮았고 뒷면의 세세한 디테일들도 디자인이 꽤나 괜찮았어요. 컬러는 제가 구입한 아보카도, 소다블루, 그레이프 밀크, 피치, 블루베리, 사이버스페이스, 크리스마스 리미티드가 있고 화이트와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이 집은 진짜 컬러 맛집이에요. 블루투스 모델의 경우 배터리는 4000mAh고 근데 사실 이 제품을 들고 다니려고 사는 게 아니라 책상에 선을 없애려고 블루투스 모델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배터리 용량은 저한테는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제품은 약 한 1kg 정도입니다. 무게감이 꽤 있어요. 유선으로 사용하면 모든 키가 동시 입력이 가능하고 블루투스를 사용할 땐 최소의 6개까지 키가 동시 입력이 가능합니다. 키감은 전체적으로 스테빌이 잘 잡혀있기는 한 편이지만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풀알루미늄에 배터리가 크게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구조를 잘 짜서 통올림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통올림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아이큐니스 F96은 예쁘면서도 기능들도 완벽을 했고 그리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쌀만한 그런 키보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컨텐츠들도 원하신다면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 메인 키보드를 소개해드렸고 다음에는 서브 키보드들 그리고 소개해드릴 만한 괜찮은 키보드가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